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일반 교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는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여러분과 측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측정의 종류와 측정 오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기의 종류와 측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교과서와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교과서 페이지 67페이지를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측정입니다. 측정. 일단 들어가기 전에 측정이란 게 뭘까요? 재는 거죠. 재는 거예요. 뭘? 길이든 무게든 뭐 등등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할 부분은 길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길이, 크기도 포함됩니다. 자, 측정의 개요. 자, 측정이란 도면의 요구에 따라, 도면이 뭐죠? 도면은 설명서와 비슷한 거예요. 이 부품에 대한 어떤 모양이든 치수든 뭐 재료든 이런 등등의 조건들이 나온 것을 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면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필요한 치수로 가공되었는가, 즉 도면에서 예를 들어 요만큼이 10mm라 했어요. 실제 가공된 거를 자로 쟀어요. 이게 10mm가 나와요. 그러면 잘 만든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 치수와 비교하여, 기준 치수라는 것은 여기 도면에서 제시된 치수, 비교하여 부품의 치수와 모양과 표면 교철기 등을 재는 것을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치수, 즉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직각이든 뭐든. 그리고 표면 거칠기는 뭐냐? 이 표면이 얼마나 올바르게 가공됐는가, 매끄러운가, 혹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우둘투둘한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한 부품이, 즉 이건 다시 말하면 도면에 표시된 것, 요게 나타낸 것에 맞게 정확하게 가공됐는지, 혹은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제대로 부품을 가공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조립을 해야 되겠다면 조립도 안 될 때고, 성능도 뭐 예를 들어 축을 만들었어요. 근데 축이 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회전하면은 얘가 제대로 운동을 할까요? 운동을 해요? 안 하죠. 그러거나 뭐 호환성, 조립이랑 같은 취지죠. 그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된 부품의 형태,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을 하거나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충족하는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그 측정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의 형상에 맞게 적합한 측정기를 선택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길이를 잴 때는 당연히 길이를 측정할 측정기를 선택해야겠죠. 그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측정의 종류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의 종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직접 측정. 두 번째, 비교 측정. 그리고 세 번째, 간접 측정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이 직접 측정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냥 치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있죠? 자 보면은 뭐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부품을 갖다 대가지고 직접 재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에 의하여 피측정물, 요걸 얘기하는 거죠. 대서 직접 재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 측정. 그리고 비교 측정입니다. 비교 측정은 뭐 직접 측정을 해도 되지만 그러기 곤란한 곳이나 혹은 뭐 단차나 혹은 뭐 이런 틈 같은 거를 잴 때 사용을 하는데, 블록 게이지를 예를 들어서 비교 측정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블록 게이지라는 것은 블록이 있어요. 레고 같은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이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블록마다 두께가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여기에 블록에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이 블록은 이 가로 몇, 세로 몇, 이 두께 몇 이렇게 명시가 이 블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를 직접 갖다 대보는 차원에서 직접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명시적인 길이와 혹은 각도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기준 치수가 정해진 이러한 것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비교 측정이고, 그 종류로는 블록 게이지와 다이얼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높이 것을 이용해서 측정하거나 혹은 각도 게이지를 이용해서 각도를 비교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간접 측정입니다. 간접 측정은 복잡한 모양과 굉장히 기하학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롤러와 블록 게이지에 의한 테이퍼라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얼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각도를 재거나 할 때, 사인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측정 도구의 하나예요. 사인바, 이것도 기울기 측정하는 측정 도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거에 의한 각도 측정, 삼침법에 의한 나사, 유효경 측정 등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측정 오차입니다. 측정 오차. 자, 측정 오차는 측정을 하다가 치수가 다른 거예요. 치수가 언제는 12mm 나오고, 언제는 12.5mm 나오고, 언제는 막 11.8mm 나오고. 왜 다른 거죠? 그것은 이 다음 제시되는 세 가지 오차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읽어보면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아래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계통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기가 고장났거나 하는, 그리고 측정 방법이 잘못됐거나 하는, 혹은 그 주변의 환경이 뭔가 막 소음이 있거나 막 진동 등등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고, 이거는 계기 오차, 그리고 환경 오차, 개인 오차, 이론 오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과실 오차입니다. 과실 오차는 딱 봐도 과실 때문에 발생되는 오차라는 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측정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오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인 오차에 어떻게 보면 개인 오차랑 같은 차원이라고, 비슷한 유사한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이 부분은 측정을 많이 전문적으로 못하는 측정 초보자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오차겠죠. 다음 우연 오차입니다. 말 그대로 우연이에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치수가 다른 겁니다. 우연하고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오차.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오차입니다. 자, 다음 길이 측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길이 측정은 길이, 말 그대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그 이 두 점 사이의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죠.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측정기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높이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등등이 있습니다. 다 길이를 측정하는 거고요. 자는 여러분 알고 있고, 버니어 캘리퍼스는 지금 바로 할 거고요. 또 마이크로미터도 지금 할 거고, 높이는 비슷한데 높이를 측정하는 거. 다이얼 게이지도 이렇게 다이얼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이얼이 눌리면서 여기 계기판이
이렇게 끼릭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자,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 갑니다. 자와 캘리퍼스를 조합한 것이래요. 그래서 일감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단차, 틈이죠. 을 측정할 수 있대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부터 보고 갈게요. 측정은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에 의하여 한다. 어미자는 요 큰 자고요. 아들자를 우리가 요 손잡이 여기 있어요. 손잡이로 눌러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에 의해서 측정하는데 보통 최소 눈금이 0.05mm 혹은 0.02mm로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는 요만큼 굉장히 섬세한 디지털 캘리퍼스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0.05m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측정 값은 먼저 이렇게 썼는데 설명을 나중에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직접 보면서 지금 요거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틈에 이제 뭔가 이렇게 물건을 딱 잴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딱 확대를 했어요. 여기 확대한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어미자 눈금, 이게 위에 있는 게 어미자 눈금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아들자 눈금입니다. 자, 먼저 잴 것은, 자, 여기 딱 쟀는데 어미자의 눈금이 아들자의 0이 어디로 가리키는가를 봐야 돼요. 아들자의 0이 어미눈에 1, 2, 3, 4, 5, 6, 7, 7로 되어 있죠. 어미자의 눈금이. 아들자의 눈금 0이 7이랑 가까워요. 7보다 높고 8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8을 안 넘어갔으니까 7보다는 큰 거예요. 그러면은 7점 몇몇이겠죠. 그 뒤에를 읽는 거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아들자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자 눈금 보면은 어미자 눈금이랑 딱 일치하게 맞는 이렇게 딱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뭐죠? 6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7.6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맞았다 하면은 6, 보자. 4, 4.5, 5, 5.5, 6, 6.5겠죠? 그러면은 7.65가 되는 거고요. 이해했습니까? 모쪼록 이것의 눈금은 7.6이고 만약에 여기에 돼 있다 하면은 이거는 7.65가 되겠지. 요거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나중에 버니어 캘리퍼스 가져와서 직접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도 비슷한데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도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측정 원리는 나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저기 말하자면 구조예요. 이게 마이크로미터고 외측 마이크로미터 외경 바깥을 재는 거죠. 재료의 바깥을 재는 거니까 외경 안쪽을 재는 거면 이렇게 딱 내경 마이크로미터 내측 자 종류 외측 마이크로미터 안쪽으로 하는 내측 마이크로미터 깊이 마이크로미터 유효지름을 하는 나사 마이크로 등등이 있다고 하고 모쪼록 이것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엔빌은 끄트머리 딱 닿는 기준이 되는 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스핀들은 여기 가진 이게 이동하는 축입니다. 측정을 하러 가는 열심히 가는 그리고 슬리브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브가 이런 식으로 눈금이 달려있어요. 이게 슬리브예요. 그리고 이 딤블 심블이라고 되는데 딤블입니다. 아무튼 이 심블을 이렇게 끼릭끼릭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손잡이인데 끼릭끼릭 돌려주면 얘가 점차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이 슬리브에 있는 눈금을 감춰가요. 그리고 이 심블에도 여기 눈금이 달려 있습니다. 레치 스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블로 이게 이제 물체에 가깝게 되면 레치 스톱으로 돌려주면은 이 손으로 직접 딤블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섬세하게. 그래서 이것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눈금이 이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슬리브의 눈금이 이렇고요. 이거는 딤블의 눈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이죠. 8이고 8이랑 그리고 가운데 선이랑 아주 딱 맞는 게 어디예요? 35, 36, 37이죠. 37. 자, 심벌의 눈금 37, 그리고 여기에 눈금은 5, 6, 7, 8. 8보다 넘으니까 8, 그리고 3, 0.37 해서 8.37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거는요. 8보다 넘어가긴 했는데 아래 보세요. 아래는 0.5 단위로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8보다 높고 0.5가 더 갔으니까 0.5 더하고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거는 35, 36, 37 그러면 0.37이니까 8.87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읽어봤고 보통 이제 슬리브 안에 있는 나사의 피치가 0.5mm 그리고 심블은 이 원주의 눈금을 50등분하기 때문에 요거를 50등분하면 얼마죠? 0.01mm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을 또 10분의 1까지 쪼갠 거 굉장히 0.001mm면 뭐죠? 1 마이크로미터예요. 굉장히 얇은 거죠. 그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측정값은 설명한 대로 슬리브, 심블 눈금값 더한 거 그리고 측정 시에는 심블을 직접 회전하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까 말한 대로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레치 스톱을 사용한다 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측정의 종류와 측정 오차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배워봤고요. 또한 각 측정기의 종류와 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제시된 두 가지 형성평가 문항을 잘 풀어서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EBS 온라인 클래스 토론 과제 방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 눈금 맞추기 재밌겠죠? 한번 해봐요. 자, 다음 시간 우리가 배워볼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가 뒷부분 못한 측정의 후반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